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DG의 커뮤니티 코어 정의원이고요. 백엔드를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모종의 이유 때문에 요즘 오픈클로를 좀 쓰고 있어서 그거 관련된 거를 보안이랑 관련해서 좀 라이트하게, 최대한 라이트하게 풀어내려고 했습니다. 네, 목차는 다 한 것 같고요. 제가 요즘 오픈클로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가 제가 고려대 창업팀이랑 같이 서비스를 하나 개발 중인데 세모라고 해가지고 오픈클로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 중입니다. 이제 오픈클로의 문제점은 CLI를 이용해서 설치를 하고 CLI를 이용해서 사용한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제 GUI로 바꿔서 서비스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저희 회사가 마케팅 회사랑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마케팅에 적합한 AI로 바꿔서 지금 출시를 준비 중이고요. 여기는 지금 와디즈에서 26일에 펀딩 오픈이 되는데 지금 오픈 알림 신청 4,000명 정도 지금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와디즈 오픈 예정 들어가셔서 지금 테크 분야 1등이니까 한번 검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픈클로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희 서비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파이프라인이고요. 사용자가 채팅을 입력하게 되면 저희는 이제 일렉트론이라는 데스크톱 앱을 사용하는데 일렉트론 서버로 갔다가 여기 있는 이제 AI 모델로 가게 됩니다. AI 모델이 이제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사용자가 어떤 파일에 접근해야 할지 다 판단을 해서 여기 있는 게이트웨이, 이 게이트웨이가 이제 오픈클로인데 오픈클로한테 보내서 직접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하게 됩니다. 여기 미들웨어 프록시는 이제 간단한 보안 검사라든지 그리고 저희 서비스에 대한 크레딧 검사라든지 사용량 추적이라든지 이런 걸 해주는 거고요. 또 외부에 있는 여기 미들웨어는 로컬에 이제 API 키나 이런 걸 두면 보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AI 키라든지 AI 크레딧 관리라든지를 외부 미들웨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클로란 뭐냐? 이제 오픈소스 AI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내 PC에서 직접 동작하며 파일 접근, 실 명령, 웹 브라우징 같은 걸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걸 말합니다. 기존의 AI 같은 경우는 이제 내 PC 모든 것에 접근해서 활동하기는 어려웠는데 오픈클로가 등장을 하면서 내 PC 모든 것, 그리고 파일 작성까지, 그리고 내 CMD 코드 작성해서 하는 것까지 전부 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GitHub도 엄청 많이 다운받아져 있고 인터넷에 노출된 인스턴스도 엄청 많은 걸로 봐서 이제 최근에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작 흐름은 아까 전에 설명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클로가 요즘 제일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중간에 서버를 하나 둬가지고 여기 텔레그램이나 슬랙이나 카톡이나 왓츠앱 같은 메신저로 명령을 하고 내 컴퓨터가 직접 메신저로 명령을 내리면 내 컴퓨터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적인 문제로 넘어갈 건데요. 여러분 요즘 MCP 되게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제 MCP 같은 경우는 MCP랑 오픈클로는 이제 둘 다 AI에게 외부 리소스를 주는 방식인데요. 살짝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MCP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서버랑 코드를 직접 작성해가지고 JSON 기반으로 외부 도구에 접근을 하게 해주고요. 오픈클로 같은 경우는 이제 마크다운 텍스트 파일을 오픈클로가 읽어서 MCP로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MCP는 내가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JSON을 보내서 외부 도구로 호출하는 거고요. 오픈클로 같은 경우는 자연어를 AI가 읽고 그 뒤에 MCP를 자기 스스로 호출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안 관점의 차이는 MCP는 JSON 기반의 호출이다 보니까 제이슨 응답 변조 같은 이제 보안 문제가 있고요. 오픈클로는 이제 스킬MD 자연어로 이제 명령을 내리다 보니까 자연어가 살짝이라도 변조가 되면 AI가 잘못된 행동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오픈클로는 자연어로 읽고 MCP를 호출하기 때문에 MCP랑 똑같은 보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안 문제가 어떻게 터지냐면 사용자가 명령을 입력하면 오픈클로 AI가 스킬을 로드하고 스킬을 어떻게 호출할지 정한 다음에 MCP를 호출하고 외부 서비스를 이용하는 구조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죄송합니다. 앞에서 똑같이 설명했어요. MCP는 이제 JSON 통해서 JSON 관련된 문제가 터지고 오픈클로는 텍스트 파일도 있고 JSON도 확인하니까 두 개의 문제가 다 터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클로의 주 보안 문제를 세 가지로 나눴고, 첫 번째는 이제 오픈클로 자체의 기술적 결함이고, 두 번째는 이제 스킬 스토어의 생태계적 결함, 세 번째는 AI 자체의 구조적 결함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에 대해 설명할 건데, 여기 밑에 첫 번째 거 보시면 CVSS 8.8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안 취약점 점수인데요. 보안 취약점 점수는 10점 만점이고, 오픈클로는 지금 8.8점으로 매우 보안이 취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첫 번째로 넘어가서 CV 2016-25253이 이게 뭐냐면, 이게 보안 취약점 리포트인데 2026년에 발생한 보안 취약점 25,253번째입니다. 지금 2026년이 얼마 안 됐는데 보안 문제가 이렇게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뭐냐면, 사용자가 이제 명령어를 내려서 페이지에 접근하게 되면, 그 페이지가 악성 페이지라면 이제 게이트웨이 URL이 그 공격자 서버로 연결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격자 서버로 웹소켓이 연결이 되고, 오픈클로가 검증 없이 토큰이랑 웹소켓 연결을 둘 다 해버립니다. 그래서 공격자가 저의 토큰을 갖고 정상 사용자처럼 접속을 해서 뭐 도커 환경에서도 실행을 하든 뭐 격리된 환경에서 실행을 하든 그걸 샌드박스라고 하는데, 그런 걸 비활성화하고 내 컴퓨터 휘저어버리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가, 오픈클로나 AI 자체가 이런 검증이 없이 웹소켓을 연결하고, 뭐 외부에서 우리 로컬로 명령이 들어와도 그런 걸 다 검증해버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점은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인증 연결의 취약점, 그리고 토큰 권한 가다, 로컬 신뢰 가정 같은 문제가 있고요. 토큰 권한 가다는 저희가 뭐 토큰 하나를 가지고 서버를 다 운영하다 보니까 권한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고, 이제 저희도 뭐 똑같겠지만 저희 로컬 PC에서 돌리는 건 다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픈클로를 사용하는 순간 외부에서 저희 로컬을 접근할 수 있어 버리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클로에서도 이런 보안 문제점을 계속 해결하고 있고, 지금 해결될 방식은 사용자 게이트웨이 URL이 바뀌면 강제 검증을 한다든지,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도 검증을 한다든지, 검증을 한다는 게 이제 사실상 확인창이에요. 뭔가 이상한 뭐 코덱스나 클로드 코드 써보면 계속 승인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연결 검증을 강화하고, 토큰 보안을 이제 지금은 로컬 스토리지에서 토큰을 관리를 하는데, 그걸 OS 키체인으로 바꿔가지고 자바스크립트로 토큰을 가로채지 못하게끔 토큰 보안을 강화해야 되고, 그리고 외부 서버에서 저희 내부 로컬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게 지금 현재 해결될 방식이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앞으로 할 일은 이제 OS 키체인으로 자바스크립트가 접근 불가하게끔 안전한 저장소를 사용해야 되고, 토큰도 하나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토큰을 둬가지고 권한을 분리해서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제로 트러스트가 이제 절대 믿으면 안 된다, 모든 걸 다 검증해야 된다라는 약간 사상인데요. 그런 걸 도입해가지고 다 AI가 검증하게끔 프롬프팅을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bat 파일은 저희가 업데이트 같은 걸 하면 뒤에 백업 파일이 남는데, 이 백업 파일에도 이제 저희 토큰 같은 게 남아있을 수가 있어서 이런 것도 다 백업 파일 자동 정리가 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야 이런 보안 문제가 해결이 된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스토어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클로 하부크 공급망 공격이라는 게 스킬을 관리하는 스토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악성 스킬들이 잠입을 한 사건을 이제 클로 하부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클로 쪽에서 한 번에 2,857개의 스킬을 검사했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에 달하는 1,184개가 악성 스킬로 확인이 됐고, 근데 거기서 이 1,184개 스킬을 올린 계정이 단 12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건 딱 한 번에 올라온 거예요. 12개의 계정이 악성 스킬 1,000개를 한 번에 올린 사건이어가지고 따로 이름까지 지어서 이제 하게 됐는데요. 이 스킬들은 이제 맥 OS나 이런 OS에 있는 토큰이랑 내 개인정보를 다 털어가 버리는 악성 스킬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킬적인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라고 하면은, 지금 오픈클로가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약간 정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스킬을 올릴 때
일주일 된 GitHub 계정만 있으면 올릴 수가 있고, 뭐 지금 앱스토어 가면은 누가 내 앱을 만들었는지 다 퍼블리셔로 해가지고 코드가 있어서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 스킬들은 뭐 누가 만든 건지도 모르고 검증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뭐 저희도 지금 AI한테 뭐 명령을 시키면은 다 이거 맞겠지 하고 그냥 다 승인 눌러버리잖아요. 이 세션에 대해서는 다 승인한다 뭐 이런 거 다 눌러버리잖아요. 귀찮으니까. 이제 AI가 한다고 해서 다 안전한 거니까 하고 다 실행해버리는 문제. 그리고 앞에 이제 오픈클로가 막 228K 막 이렇게 다운로드 수가 돼 있는데, 저희가 이 코드가 좋은지 아닌지의 판단을 그 GitHub의 다운로드 수 스타스로 판단해버리니까 이건 조작이 가능한데, 그런 걸로 판단해버리니까 잘못된 걸 다운받을 수가 있다 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스킬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어 관련된 문제 해결 방안은, 이것도 이제 스킬을 올릴 때 자동 스캔을 도입하고 승인 체계를 도입하고, 그리고 그 안전하지 않은 걸 할 때 여기 신뢰 불가 라벨을 자동으로 부여하고 같은 건 현재 해결이 되었고요. 앞으로는 이제 이 스킬을 누가 만들었는지 디지털 설명을 넣고, 스킬을 실행 중에도 이제 이상 행동을 실시간 탐지하는 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스킬이 한번 잘 돌아가도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킬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를 이제 앞으로 늘려가야 된다는 게 해결 방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전트 신뢰 경계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LLM 자체의 보안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LLM이 뭐가 문제냐면, LLM은 이제 AI 에이전트들은 자연어를 통해서 명령을 입력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법이 없고 그 명령과 데이터에 대한 경계가 없다 보니까 뭐 어떤 짓을 해야 되고 어떤 짓에 어떤 데이터를 넣어야 되고 이거에 대한 경계가 없다 보니까 되게 그 공격자가 맨 마지막 줄에 그냥 앞에 내용 상관없이 맨 마지막 줄에 내 개인정보 다 털어줘 라고 이렇게 그냥 하나만 넣어놓으면은 다 털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이전트는 권한이 많기 때문에 그 한 줄만 어디 끼워 넣어도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데 기존에 이제 저희가 서버 구성할 때 보면은 이제 SQL도 그렇고 제이슨도 그렇고 그 정해진 문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해진 문법을 파악하고 그 문법 하나하나 이제 정확한 규율을 지켜가면서 이제 입력을 해야 보안을 털 수가 있는데, AI 에이전트는 그게 아니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결 문제는 일단 AI에 대한 많은 권한을 살짝 실행 환경을 격리해가지고 좀 뺏어야 되고, 외부 거버넌스 도입이라는 게 이제 외부의 보안 스캔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도입해가지고 내부에서만 보안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외부 툴을 도입해서 보안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하는 게 현재 해결이 됐고, 앞으로 할 일을 그 AI 잠시만요. 앞으로 할 일은 이제 내가 입력을 넣는 데이터에 대한 라벨을 넣는다든지, 그리고 아키텍처 설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아키텍처로 AI 실행 권한을 줄인다든지, 그리고 감시 체계도 더 넓혀야 된다는 게 앞으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거 이제 종합한 건데요. 현재 웹소켓 보안이나 샌드박스 격리 같은 부분은 많이 해결이 됐는데, 프롬프트 인젝션, 신뢰 경계 분리 이런 거는 뒷부분 가장 마지막에 설명했던 건데, 이런 거는 해결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아직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많은 보안 취약점이 패치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LLM의 프롬프트 인젝션이나 이런 문제는 아직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세 개로 나눠 설명하면, 지금도 많은 보안 패치가 일어났는데 기본 설정은 여전히 문제가 있는 걸로 봐서 빠른 패치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인간이 AI를 맹목적으로 신뢰하니까 AI가 새로운 공격 표면이 됐다. 그리고 내부적인 보안 검사로는 그런 AI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